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유족들이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진실 접근의 차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사후 수습이야 일반적인 사회의 상례를 따른다 할지라도 이유를 알고 원인을 알고 진실에 대해서 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이 군의 높은 장벽에 차단돼 있다는 거. 여기에서 대부분 그 국가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집단으로 사실상 내몰리게 되는 이유가 제공이 되는 것이죠.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처리되고 어떤 유족의 관점에서 또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배려하는 이런 국가의 장치가 있다고 한다면 초기 대응이 그다지 실패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.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은 진실이다. 무엇이 이 죽음의 배후에 있었는가? 이 죽음의 원인과 배경은 뭔가? 배후에 무엇이 존재했는가? 이 부분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.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불편함에 대한 해소예요. 사실은 제일 처음엔 그것이죠. 이 죽음의 배후를 규명하는 거.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. 군에서 연간 1,700명이 제대하거나 사망자로 군 밖으로 퇴출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군대 내 수용소, 즉 그린 캠프라고 하는 그 군대 부적응자 수용소의 입소 인원은 그보다도 더 많은 3,000명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무리한 징병으로 인해서 이 군대가 감내해야 될 이럴 한계 상황을 넘어섰다. 그러면 무리한 징집을 해서 발생한 피해는 전적으로 국가 책임이라는 겁니다. 결국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리한 징병제 하에서 입대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연간 한 100여 명의 사망자와 또 의병 전역으로 그 제대하는 사람이 대개 한 1,600명 정도 되는 합쳐서 1,700명 가까운 인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아요. 따라서 그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이라는 이런 정신에 입각한 어떤 상설기관으로 이것도 국방부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민간과 합동으로 협치를 하는 기능으로 이게 가줘야 그 성공할 수가 있지. 그런 점에서 군대가 하나의 어떤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통용되는 이데올로기 집단이 되면 그 자체가 트라우마지 이거보다 더 큰 원인은 없습니다. 그건 제거해야죠. 그래서 조금 이제는 이 문제를 드러난 현상만 볼 게 아니라 원인까지 통찰하는 뭔가 좀 넓고 깊게 접근하는 이런 안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